그럼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오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방법은요.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인생 이막 플랜 B를 위해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번 이제 1편에서 2부입니다. 1부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아래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꼭 먼저 보고 오시고요. 제 채널 구독자의 거의 한 80% 이상이 40대, 50대, 60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인생 이막을 살아가야 될 분들인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만으로 노동 없이 살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은퇴 후에도 일을 하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그 노후 준비를 할 때 가장 필요한 무기가 바로 이제 이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알려고 주고 있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5가지 그런 실천 지침을 찾아봤습니다. 그걸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서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적합한 고객층을 찾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손해를 보거나 회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고객들과 거래를 할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방금 제가 읽은 이 문장에는요, 마케팅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맨 앞에 적합한 고객층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런 이제 가정이 있죠. 여기서 적합한 고객층이란 뭐냐면 나에게 딱 맞는 타겟 고객층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나를 신뢰하는, 그리고 나한테 딱 맞는 그런 타겟 고객층만 찾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손해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고객들과 거래를 할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분도 상처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고객의 갑질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진상 고객들을 매일 만나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힘들게 벌어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뭐냐면, 그런 부적절한 고객과 더 이상 거래하지 않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신뢰하는 그런 고객들과 기분 좋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제가 뭐죠? 적합한 고객층을 찾을 수만 있다면. 자, 여기서 이 적합한 고객층 뭐냐면 타겟 고객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또 마케팅 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나를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무엇일까요? 네, 그 방법은요, 타겟 고객층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영했던 블로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 타겟 고객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보실까요? 3년 내 은퇴하려는 40대 직장인을 위한 부동산 재테크. 3년 내 은퇴하려는 40대 직장인들을 위한 부동산 재테크로 저는 컨셉을 정했죠. 이게 제 타겟 고객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한정해서 이 부분만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이게 차별화도 되고 차별 넘어서 올리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마케팅은요, 가장 첫 번째 내 타겟 고객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일을 시작하고 계시거나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저처럼 타겟 고객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술술 풀려요. 자, 어떻게 술술 풀리는지는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가치, 두려움, 욕구, 그리고 목표이다. 고객들 생활에서 제공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고객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고객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네, 이 문장에도 이제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아까 1단계에서 말씀드린 내 타겟 고객을 정하는 겁니다. 자, 타겟 고객을 정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죠? 내 고객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어떤 걱정을 갖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찾은 내 고객의 걱정, 두려움, 고민을 해결해 가는 게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내 고객의 어떤 고민, 어떤 걱정, 어떤 두려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 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내 고객이 정해지지 않은 분들은 그것을 정하고, 정해졌다면 내 고객의 두려움, 고민, 걱정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해결해 가는 그 노력들이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가고, 또 세무적인 부분에 고민이 있으면 세무 상담을 받고, 또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저 같은 부동산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서 그 고민, 걱정을 해결해 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는요, 내 타겟 고객이 어떤 고민, 걱정,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이것을 내가 잘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고객들은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당신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세 번째 문장입니다. 경쟁 회사들과 구별되는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전달해야 한다. 고객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에게 눈에 띄는 방법과 자신의 주장을 이해시킬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 차별성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생각해내야 한다. 보통 이제 사업을 시작하거나 조그맣게 장사를 하거나 또 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착각하는 게 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이렇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냈으니까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나를 찾아올 거야. 그리고 내 물건을 사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건 큰 착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같은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고객들은 여러분들을 인식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고객이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오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죠? 차별성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퍼뜨리는 겁니다.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핵심 메시지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한번 예를 볼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50대에는 월급 말고 월세 받자.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죠. 40대까지 열심히 일하고 50대에는 이제 더 이상 일이 아닌 월세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제가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고프로포즈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뭐냐면 남자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프로포즈를 성공적으로 잘해야만 오케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좀 잘 연출해주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는 그 핵심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업계 유일, 업계 최초 100% 눈물 보장제 실시. 뭐냐면 그녀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환불해 준다는 겁니다. 카피가 명확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100% 환불 보장합니다. 이 회사가 이 메인 카피, 이 핵심 카피를 가지고 바꾸면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객들한테 잊혀지지 않는 차별화된 메시지를 만들고 퍼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66걸즈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이 부분에 이 카피가 나오는데요. 명확해요. 뭐죠? 66 사이즈 대표 쇼핑몰입니다. 여기는 66 사이즈를 가진 여성들을 위한 대표 쇼핑몰이에요. 아주 카피가 명확하죠. 이게 바로 이제 차별화죠. 네, 이렇게 핵심 카피를 만들었으면요, 핵심 메시지를 만들었으면 멀리 이제 퍼뜨려야 돼요. 어떻게 퍼뜨리죠?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 메인에 이 카피를 적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이 명함에 그런 카피를 적으세요. 그리고 뭐 회사마다 이런 소봉투도 있고 이런 대봉투도 있잖아요. 여기에 그 회사의 핵심 카피, 메인 카피를 적는 겁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판촉물들 많이 만들잖아요. 이건 이제 도장하고 인주함인데 보통 뭐 이렇게 그냥 회사 이름 간단하고 전화번호만 나오는데 여기에 그 회사의 핵심 카피를 넣어서 이 판촉물을 뿌리는 겁니다. 핵심 카피를 만들고 온라인 오픈으로 적극적으로 뿌리다 보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릴게요. 카테고리를 디자인하라.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좋냐 하면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수십 번 어떤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구매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 제품을, 이 회사를, 이 사람을 선택했지? 라는 거. 이 책을 읽어보면 내가 그런 선택을 왜 하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내 고객들은 어떤 물건이나 상품을 살 때 어떤 기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구매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공부하시는 분들께
이 책도 하나 권해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네 번째 문장입니다. 일부 잠재 고객들은 상품을 바로 구매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고객들은 구매의 번거로움이나 각자의 상황 때문에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연필을 사고 싶은데 집에 연필이 많아요. 저거 다 쓴 다음에 사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약간 이제 뭐 이렇게 고가의 핸드폰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핸드폰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는데 당장 돈이 없어요. 그래, 돈 모아서 내년에 사자. 자, 고객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고 싶지만 고객들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당장 구매를 못하고 몇 달 뒤에 또 1년 뒤에 살려는 고객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모은 고객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이 고객들은 나를 잊게 된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이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잊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고객을 모으고 이것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고객들은 나를 잊고 다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나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게 만들고, 또 물건을 살 때 그게 1년 뒤든 2년 뒤든 물건을 살 때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찾아오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방법은요, 바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에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풀 수 있는 해결책 가운데 한 가지는 성실하게 꾸준히 연락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고객과 끊임없이 접촉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어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만들어내고 1년 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영상을 만들어내면서 여러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거죠. 또는 블로그를 하신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객들하고 접촉을 해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SNS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 내 고객들한테 정기적으로 메일 매거진, 메일을 발송해서 고객들하고 접촉을 하는 방법도 있고, 좀 더 수준 높은 방법이 있죠. 내가 책을 써서 내 잠재 고객들을 책을 통해서 또 접촉을 해가는 방법도 있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내 고객과 접촉을 하는 방법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객과 끊임없이 접촉을 할 수가 있어요.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앞서 말씀드린 내 고객을 모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객들이 구매 시점에 나한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접촉을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마지막 5번째 문장입니다. 강연을 통해 기회를 확장시켜라. 강연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목표 시장과의 신뢰를 구축해 줄 뿐만 아니라 추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수단이다. 네,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내 타겟 고객을 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타겟 고객이 정해지면 내 고객의 고민, 걱정, 두려움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내 타겟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는 핵심 카피, 핵심 메시지를 만들어서 널리 퍼뜨리는 거. 그 다음에 이 고객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접촉을 해서 나를 인식하게,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블로그나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나는 겁니다. 메일도 보내고. 그런데 여기 말한 대로 강연을 통해 기회를 확장시켜라. 이 강연도 고객들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강연에 오는 분들은 소중한 내 시간과 내 비용을 지불하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유호 고객들이죠. 이분들에게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나의 전문성도 알리고 내 상품과 서비스를 알려서 판매가 클로징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제 강연이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알리면서 강연을 하고 있고,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그게 상품이든 서비스를 강연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들을 우린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강연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연습을 하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강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에서 여러 가지 그 행동 지침 중에 5가지를 찾아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상적인 나만의 타겟 고객을 찾아라. 두 번째, 이 타겟 고객이 정해지면 내 고객의 고민, 걱정, 두려움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찾아내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야죠.
내가 그 해결책을 갖고 있으면 고객들은 나를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마케팅 메시지를 만들고 널리 퍼뜨려라. 어디에? 내 홈페이지에, 내 SNS에, 내 블로그에, 내 유튜브에. 이렇게 멀리 퍼뜨리고요. 네 번째, 고객과 꾸준히 접촉을 시도하라. 이렇게 만들어진 내 고객이 당장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1년 뒤에, 2년 뒤에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나를 잊지 않도록 꾸준히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강연을 통해 기회를 확장시켜라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4번을 선택했습니다. 고객과 꾸준한 접촉을 시도하라. 지금도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과 소통을 하고 또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자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말에 책이 나오는데요. 이 책도 제 고객과 접촉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그리고 올해 말부터는 이제 강의 세미나도 많이 할 거고요. 또 이렇게 유튜브도 꾸준히 해 갈 겁니다. 이렇게 저는 앞으로 고객과 꾸준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정하셨나요? 네, 정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아직은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무언가를 선택하기가 참 힘드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선택을 해 드릴게요. 1번, 2번을 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이상적인 내가 가장 원하는 타겟 고객층을 정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것을 정해야만 내 고객의 고민, 걱정을 찾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1번, 2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내가 가장 원하는 타겟 고객은 누구지? 예를 들어서 30대 여성 전업주부. 그러면 그 30대 여성 전업주부들의 그들만의 고민, 걱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번하고 2번을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세상은요, 이 수없이 많은 이 공급자들, 또 이 경쟁자들 틈에서 내가 생존해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을 넘어서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무기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케팅에 대한 책을 이제 소개시켜 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다니TV에서는 채널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내 사업, 또 내일, 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마케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